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포 혐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다시 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해당 검사들을 고발키로 했죠. 민주당 검찰 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 신문에서 증언이 배치된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해당 검사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또 법 왜곡죄, 일종의 이제 형법 개정안인데요. 오늘 법사위에 상정을 하고 검사 청문회도 그동안 미뤄졌었는데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대표의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사법부 압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판례기, 판사 플러스 쓰레기죠. 판례기면 탄핵하겠다. 또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5일 그 결과에 따라 이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100만 원 이상 형이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이제 의원직 상실을 하고요.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되죠. 그러면 이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대선 때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431억 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깁니다.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장현주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일단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뭐 법조계에서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표에서 구형할 수 있는 또 최고 수준의 형량을 구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2년 구형형은 사실상 정치권에서도 예상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징역형을 구형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압박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도 벌이고, 그리고 그동안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검찰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2년형이다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분위기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보복성 그리고 사냥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구형마저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좀 무리하게 구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나옵니다. 특히 뭐 지금 수사했던 검사들이 허위공소 작성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소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조서를 받거든요. 그때 진술조서에 작성된 이야기와 법정에 나와서 증언대에 서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들이 배치가 있기 때문에 검찰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소장에 어떤 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이고, 뭐 법 왜곡죄라든지 뭐 검사 탄핵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그동안도 좀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순차적으로 좀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련형 구형한 거는 이제 가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보통의 이제 기본인 경우에는 8개월. 예. 그다음에 뭐 벌금형으로 벌금형. 때리면 100만 원에서 네. 300만 원 사이인데, 호주석 대변인, 이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마치 그 어디 뭐 인터뷰하다가 말을 뭐 실수를 잠깐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기억을 했니 못했니 기억력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희화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대장동 문제에서 이제 핵심 인물인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이 돌아가신 그것도 바로 다음 날,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인터뷰에서 그것을 이제 부인할 수, 난 그 사람 모른다, 성남시 장이 이때 몰랐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어마어마한 대장동 비리와 자신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현동도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의 그 4단계 종상향이 이루어지면서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갔는데, 그렇게 구린내가 나는 그 일에 그게 사실은 국토부가 압박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선거법을 사소하게 어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2년 구형은 저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사법질서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압박하는 2개의 법을 결국 법사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법을 잘못 적용한 그 검사를 처벌하는,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처벌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이제 동네에서 깡패가 너 좀 일로 와봐. 너 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동생 건드렸어? 와서 좀 맞아. 이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그 법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이 사건에 2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발하는 혐의가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래요. 검찰 때 진술 조서하고 재판 때 진술 조서가 달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들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검사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겁주는 겁니다. 심각하게 실제로 사법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제 표차가 0.7%였는데 이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이 미쳤음이 명백하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사냥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는데 정 교수님 보시기는 어때요? 예, 그 검찰이 구형 이유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은 저는 구형량에 대해서는 비법률가인 제가 봐도 뜻밖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인데 징역 2년을 때렸다. 당연히 저는 이제 후폭풍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실망을 한 것이 이 재판 과정의 최후 진술에서 본인인 이재명 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약간 그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네. 뭐 김구 선생 얘기도 하고 뭐 네. 김대중 내란죄 얘기도 하면서 또 팩트도 틀렸더라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착각을 했는지 무기징역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본인 방어를 했는데 변호인들 얘기가 저는 맞더라고요. 변호인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제가 딱 느낌이 들어온 게 제가 기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소주를 한 두세 번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2년 뒤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때 베트남 총리 만찬이 있었는데 제가 언론사 부장으로 초청이 돼 가서 악수를 하면서 아는 체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 유명인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했는데 어쨌든 이 구형량이 뜻밖이었고 변호인들의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판사한테 굉장히 무거운 이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선거 비용 400 몇십억을 그 다 물어줄 그 결과를 판사가 선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보다는 정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계속 이 검찰과 야당과의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안타깝게 느낀 것은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의대생들 등록률이 뭐 3점 몇 %라는 거 아닙니까?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구형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멘트가 저는 너무 좀 상처를 준 게 아닌가. 통상적 구형에 통상 선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너는 앞으로 11월 중간에 골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라는 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그 더 크게 확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상적인 구형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했다면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가중했을 때라는 건 좀 그렇죠. 분명한 네.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광노현 의원이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그 선거 때 썼던 비용 35억 원, 31억 원 반환 명령이 실제 내려졌어요. 네. 글쎄요, 뭐 양형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이진 않죠. 예. 한동훈 대표 인식하고는 조금 전 다르고요. 징역형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내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거는
뭐 가벌성 사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양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는 건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이제 탄핵 그 절차를 다시 가동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수사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뭐 이게 뭐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데 아니야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그 저기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진술 조서를 조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고도 살아남을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형사사법 체계의 예외임을 인정해라 이재명은 뭐 이런 식의 그 의회의 힘을 활용한 이제 그런 힘자랑인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지지자들 일각에선 판사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판사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만큼 이제 독립된 주체로 헌법 주체로서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는 취지에서 사람으로서 헌법기관이 몇 명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일 수 있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어요. 근데 1심에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가 의원직 상실형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데다가 뭐 5년간의 피선거권 금지 게다가 지난 대선에 선거 보전 비용까지 토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그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인데 1심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이 법률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가 있잖아요.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그 불복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걸 정치적으로 판결을 뒤집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재판부를 향한 거대 야당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 과연 올바른 판결을 판사가 내릴지는 점점점. 지속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죄는 징역 20년 정도는 구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대표 비유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반면에 정적 죽이기의 도구로 검찰이 쓰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검찰 죽기 아님 까무러치기인가. 아마 구형량하고 관계 있는 그 의견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법원은 올바른 판결 내려주시길 기대한다. 이런 의견. 먼 재판을 2년 넘게 질질 끌고 있냐. 법원 반성해라. 판사들도 정신 차려라. 판내기. 카카카. 개딸들의 탁월한 조호 능력.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지금 거의 뭐 공직선거법 따르면 6개월 안에 이제 1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4배 이상 시간이 끌고 전에 또 1심 맡았던 판사는 중간에 그 판결 내리기 전에 또 사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발언도 논란이 있었는데 2027년 대선 전까지는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을 끝내줘야 공론 분열이나 이제 정치 혼란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장 변호사가 어떻게 봐요? 글쎄요, 뭐 재판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도 와, 왜 이렇게 재판 길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길어진 것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 측의 뭐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재판 진행 절차라는 것은 어쨌든 재판부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어진 부분들은 있지만 그만큼 기록도 방대했고 증인 신문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 측에서 제시한 정황 증거 자료들도 정말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리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됐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11월 15일이면 1심 선고가 나오니까요. 뭐 그 결과를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사실 검찰이 또 보여준 태도도 이례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검찰 구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결심 때 검찰에서 뭐 그 이문세 씨의 뭐 노랫말을 인용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변호사 생활 뭐 10년 가까이 했지만 형사재판정에서 노랫말 인용하는 검사의 모습은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생경했어요.
사실 노랫말까지 인용해야 될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어려운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길어진 것 같고 그렇다면 11월 15일까지 우리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